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첫날인 11일 월요일의 정가 핫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후반 네. 첫날이네요. 네. 10일이 예. 이제 반환점이고요. 오늘 예. 이제 뭐 윤석열 2기 출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뭐 본격적으로 내각이나 뭐 청와대 인적 쇄신이 있으면 그야말로 제목이 2기 출범 예. 이렇게 나겠지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첫날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는 정말 이재명의 운명의 한 주, 몰락의 시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트라 슈퍼 위크. 그렇게 되나요? 울트라 슈퍼 예. 위크라고 표현되는데요. 11월 14일 금요일에는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의 법화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예. 이미 공범인 배소연 씨가 같은 내용으로 이미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이 뭐 무죄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벌금형 정도인데 얼만큼 나오느냐.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벌금형이 그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곧 있을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본격적인 법화. 이제 기소가 되고 해서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면 지금 14일 날 나올 형과 그다음 판결문의 판시 예.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날이고요. 근데 15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15일 이재명이 지금까지 11개 혐의 그다음에 4개 재판 이렇게 표현 7개 사건. 7개 사건. 예. 이렇게 표현되는 사법부의 지금 이 처벌 과정이 3년 가까이 됐어요. 한 번도 이 사건의 1심이라도 종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오는 15일 날 첫 번째 종결이 되고요. 예.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유무죄를 이제 따지는 것이고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재판은 늘어질지도 모릅니다. 위증교사 25일에 나오지만 그게 대법 확정까지 사실 불투명합니다. 언제 얼마나 걸릴지. 하지만 선거법만큼은 끝이 보인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수일 전에 633의 원칙을 지켜라 선거법. 예, 그랬죠. 그러니까 6개월 1심, 3개월 고법, 그다음부터 3개월이 대법 확정까지 633의 원칙을 지켜라 했으므로 이번에 11월 15일 날 선거가 떨어지면 그로부터 3개월 또 그로부터 3개월에서 대법 확정까지 약 한 7개월 정도 중간에 걸리는 네.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한 7개월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선거법은 확정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선거법은 633이면은 네. 1년 아닙니까? 1년 내로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1년 2개월째 1심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선거법 그렇죠. 이 심판이 그만큼 늦어진 것 네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침대 축구 전략에 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단식하고 또 무슨 테러도 당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증인만 해도 네. 김문기 모른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25명. 네. 백현도 사업과 관련해서 네. 국토부 협박이다. 그 25명, 50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이라든가 대법원 가더라도 특히 항소심 가더라도 사실관계는 다툴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증인 다 신문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3개월을 늦출 이유가 지금 거의 없고 네. 그 간에 네. 또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이제 생겨갖고 조금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안에는 그렇죠. 1년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년 아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대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선거까지 뭐든지 다 늘어뜨려서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떠한 재판도 대법원의 확정을 안 짓게 만들어서 대통령 된 다음에 사면하건 뭐를 하건 간에 이제 탄핵소추에 받지 못한다라는 헌법상의 그 해석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이제 저기를 없애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목적이죠. 예.
그런데 선고가 나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이죠.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는 짖어도 기차는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고 네, 지금 사실은 뭐 어느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99%는 유죄가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죄다. 그렇죠. 한 사람만 빼고요. 이재명 측 변호사. 네네. 그래서 이 선거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2년 구형을 했죠. 네. 500만 원 네. 이상의 형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2건이나 되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한 게.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네. 그런데 이재명 측에는 150만 원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전에는 네. 90만 원, 80만 원 전략, 100만 원 이하의 선고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적인 뭐 없죠. 해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150만 원 네. 이렇게 하면은 2심에 가면은 깎아준대요. 반으로 줄어든다. 예, 그래서 예. 100만 원 이하가 될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 1심 판사도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니까 예. 하여간에 깎아가지고 예. 한성진 부장판사가 150만 원을 이렇게 선고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한성진 재판장 네. 합의 34부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학인 주심판사, 네. 박명 배석판사 네. 이 3인 재판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미 판결문은 썼고 네. 그것에 대해서 독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형량도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네네. 들리는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15일이죠. 15일이 금요일입니다. 15일 예, 예. 이 선고가 떨어지는데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3명의 판사들이 판결문을 이미 완성을 했고 네네. 형량도 합의가 돼가지고 네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놓고 네네. 법리라든가 하다못해 오탈자 이런 거 하나도 없도록 워낙 중요한 판결문이니까 예, 예. 독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외부 연락도 싹 끊어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도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형태를 보면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부터 이 개입이 있었다. 이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1심에서 김만배가 사실은 내가 1심에서 얼마를 써갖고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김만배가 움직이진 않았겠지만 어떻게든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3명의 판사들 전부 다 연락을 끊고 어떠한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김문기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측에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 아니냐. 네.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이 부분도 국감에서 여러 질문들을 압축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김문기 몰랐다라든가 이런 것도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됐고 네. 백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토부에 공문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아주 비겁한 게 이재명 측은 마지막에 딱 말들을 바꿉니다. 처음에 국정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지금 그걸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 그대로 했어요 국감장에서. 왜 증인 선서를 했잖아요. 그럼 그 표현이 그대로 살아나지. 뭐 국감장에서 뭐 지난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TV 토론 때문에 TV 토론에서 그냥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랑 똑같은 논리를 펴갖고 빠져나가려고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직무유기는 그 당시에 내가 그 시간이 없이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또 당시에 공문이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그건 이제 국토부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적시한 공문이 있었으므로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언과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네. 벌금형이 떨어지면은 네. 물론 뭐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진다 뭐 말할 것도 그냥 없습니다. 끝나는 거고요. 예. 100만 원 이상만 떨어져도 아주 뭐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중처벌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가중처벌 요소가 어찌 됐든 이거 본인이 그러니까 그 감형되는 어떤 부분들이 뭐냐면 본인이 자수를 했다거나 혹은 자진 사퇴 그 후보를 자진 사퇴했다거나 이럴 때 감형이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감형될 수 있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중되는 요인은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게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예. 근데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가중처벌의 가장 큰 요소가 반복성.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김문기를 모른다는 걸 인터뷰를 4차례나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SBS에서 시작을 예. 해갖고 4차례나 또 시기적으로도 다릅니다. 그 다음 날 뭐 또 그 다음 날에서 채널 A도 하고 여러 군데 굉장히 했죠.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한 사실이므로 이것을 내가 그냥 시간이 쫄려갖고 그냥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허위 고의성이 확실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의성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반복성, 공개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 원 이상이 떨어지면 금배지 날라가고 벌금형의 경우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네네. 물론 뭐 징역형이면은 10년간입니다만은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면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되면 2026년이나 2027년이나 아무것도 못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민주당은 434억이죠. 네. 그 토해내니까 당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네. 친명계 뭐 저장이라는 사람도 뭐 1심 나와봤자 당에서 리더십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단 1심이 탁 현실화되는 경우는 네네.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호- 그래서 몰락에 예.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실 자신이 스스로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좌장격이라고 언론이 늘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역할은 이겁니다. 어쨌든 밑자락을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꼭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먼저 언론에 이제 접근을 해서 자신이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이제 밑자락을 깔면서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먼저 달려가고 막 이화영 만나고 다니고 막 정진상 만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들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이 무죄야. 유죄 받을 가정도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정상이고. 자기 또 법률가잖아요. 지금 법률가 사법연수원 동기는 나 무죄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또 유죄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말이 되느냐? 유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유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밑자락을 먼저 깔아서 유죄여도 걱정하지 마.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의연하게 나가야 의연하게 그렇게 가야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연하고 또 2심, 3심도 있어라고 해서 미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미리 사전에 밑자락을 깔아보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호시탐탐 이것만 그러니까 1심만 기다리는 게 국민의힘이나 우파가 아니라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내에 비명,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그냥 지켜만 보는 그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재명도 본인이 뭐 유죄는 유죄이되 상당히 중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아닌가. 본인도 감을 잡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네네. 생중계를 그렇게 거부해요. 무죄라고 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무죄다 하면은 네네. 전 국민들이 알도록. 네네. 그래갖고 2심에서도 전혀 다른 뭐 판단이 못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이 선거법은 이제 포기를 했는지 얼마 전에 그 위중교사와 관련해서 네네. 무슨 진술서를
최후 진술을 또 냈잖아요. 뭐 네네. A4 용지 네네, 16장 16장으로. 불안 초조한 거죠. 네네. 그리고 15일 바로 다음 날 네. 조국하고 연대해 가지고 또 뭐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네. 본인도 네. 상당히 중재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거 아닌가, 감을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선거법 빠져나가기 어렵다. 네네. 이재명의 이런 그 멘탈 붕괴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목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저기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자마자 전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읍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비명계한테 내가 들어봤더니 정말로 읍소를 했대요. 거의 애원식으로 나 이번에 꼭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나 들어가면 큰일 난다. 두 번째는 유창훈 판사 앞에서 그렇게 애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예. 그냥 읍소를 한 거 나 이번에 아닙니까? 들어가면 50년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방어할 수만 있게 해달라. 근데 이게 다 또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한 건 그만큼 내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건 절박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고 원래 쫄보다 아니 변호사가 그 검찰 사칭했다고 저기 출두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강원도 어디 태백산인가로 그 도망갔죠. 구에 뭐 갔다고 어쩌고저쩌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SNS도 요즘 잘 안 했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인 양 보이려고. 근데 SNS도 막 하룻밤에 2개씩 올리고 또 지가 말씀하신 어떤 진술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그거 이미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 나온 얘기예요. 그걸 또 16장에 걸쳐서 또다시 하고 이건 애원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절박한 겁니다. 얼마나 심정이 네. 불안 초조하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선거법 1심 판결 한성진 부장판사, 이학인 주심판사, 박명 배석판사 네. 이 세 분의 손에 네, 달려 이재명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아니,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죠. 예. 제대로 된 정말 사필 규정의 그런 선고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